안녕하십니까. 경비조사 민간경비론의 송봉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9강 다양한 민간경비 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에 앞서 이전 제8강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 이전에 8강에서는 여러분들 경보장치, 경보체계, 경보센서 등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자, 어떤 경보체계를 갖고 있고 경보센서의 종류는 무엇이 있었고 센서의 안에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진동 감지기라든가 압력 감지기 등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시 시스템, 대표적인 감시 시스템이 CCTV라는 거. 자, 그리고 경비원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화재죠, 화재. 화재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화재 경보 시스템, 화재의 단계, 몇 단계였습니까? 4단계. 4단계에 맞춘 화재 경보 시스템, 감지기의 종류 4가지. 그리고 화재의 종류 몇 가지 했습니까? A급, B급, C급, D급, E급 5가지 배웠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소화기의 색깔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경비 업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 강의가 가장 힘들다, 제 입장에서. 이유는 뭐냐면 분량은 많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지만 설명해야 될 것은 많지 않다. 읽어도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책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책으로 확인해도 되는 내용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에서 아예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한두 문제씩은 꼬박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강의가 오늘 제9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포진시켜 놨습니다. 앞부분에 최근 들어서 기출문제가 많은 중요시설 경비라든가 재난계획과 관련된, 비상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작을 하였고, 후반부 하면 갈수록 이전에는 기출문제가 됐더라도 지금은 잘 안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업무의 유형별로 반드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가 중요시설 경비구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출제 비율이 높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은 낮다. 그래서 눈으로 강좌를 보면서 파워포인트, 이 유인물, 강의안들을 눈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지루한 수업이 약간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분량은 많다. 그리고 자, 먼저 재난과 테러 경비입니다. 재난과 테러 경비고, 재난관리. 재난에는 항공기 추락, 열차 충돌, 가스 폭발, 건물 붕괴 사고 등의 인위적인 재난과 홍수,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적 재난이 있습니다. 자, 자연적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의 활동은 경비원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고, 재난 등은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거나 사후 대책에 어려움이 있고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경우는 우리가 이전까지 학습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수준의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게끔 문제가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테러 행위에 대한 내용, 문제의 심각성도 부각이 되면서 테러 행위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테러 행위란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그 목적 달성 또는 상징적인 효과를 위하여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가하는 조직적인 폭력 행사나 무차별적 공격 행위를 말한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협박이 있는 경우 경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연락해야 됩니다. 경비원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테러를 수사하겠다? 그런 생각도 안 된다. 그거는 공권력,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경비원은 시설물 내 출입 인원에 대해서 신분 확인과 통제에 주력을 하는 것이다.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 자기가 해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폭발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해당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자와 출입이 제한된 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확보해야 되는 것이 경비원의 역할입니다. 폭발물과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모든 창문과 문은 열어두어야 한다. 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모든 창문과 창은 닫아두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나온다. 자, 그리고 국가중요시설 경비입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 우리 경비업법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큰 분야죠. 자, 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시설의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나뉜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제한지역은 시설의 일정 지역에 일차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을 제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지역을 넘으면 2차적으로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제한지역 내에 2차적 제한을 가하는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이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제한구역 내에서 다시 3차적으로 통제되는 설치가 통제구역입니다. 비인가자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 통제구역입니다. 중요시설 경비는 제3지대 방호 개념에 의한 방호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 앞부분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눈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그리고 3지대 방호 개념에 의한 방호, 1지대 경계지대, 2지대 주방어지대, 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다. 다시 1지대는 경계지대, 2지대는 주방어지대, 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를 이용한 3지대 방호 개념에 의한 방호를 실시하고 있다. 자, 국가 중요시설을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 중요시설을 가급, 낙급, 다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마비 시 어떤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 통합 방위 작전 수령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 안에 그 시설의 종류가 기출문제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본점. 이것이 각급 중요시설입니다. 어떤 시설? 광범위한 지역에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입니다. 자, 낙급은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일부 지역에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이에 준하는 기관,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여기가 낙급에 해당합니다. 다급은 다시 좀 더 떨어지죠.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지역이고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자, 청사,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은행 각 지역 본부, 다수의 정부기관이 입주한 남북 출입관리시설, 기타 중요시설, 중요 국공립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국가 중요시설은 각급, 낙급, 다급으로 나뉘고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일부 지역, 제한된 지역으로 가나다로 나누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 중대한 영향, 상당한 영향으로 가나다로 나뉘더라. 거기에 종류에 자신이 없으면 각급은 외워야 된다. 각급,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본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가 있습니다.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사태를 말합니다. 갑종 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의 선포 건의와 대통령 선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의 선포 건의, 대통령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 갑종 사태입니다. 그리고 을종 사태가 있죠. 통합
방위 사태는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 및 통제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사태를 을종사태라고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 군사령관의 선포 및 건의 시도지사가 선포합니다. 갑을 병이죠. 통합방위 사태, 병종사태. 적의 침투 및 도발 위험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 군사령관 또는 함대 사령관의 지휘 및 통제하에 통합방위 사태를 수행하여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자, 경찰 책임구역 내에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선포 건의 시도지사가 선포한다. 자, 통합방위 사태는 갑, 을, 병 세 개로 또 구분하고 있고 국가중요시설도 가, 나, 다로 세 개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혼잡경비입니다. 혼잡경비. 오늘의 주제가 다양한 경비 업무의 유형이죠. 자, 혼잡경비, 다양한 행사장을 생각하시면 되죠. 뭐 야구장 좋아하시면 야구장, 축구장 좋아하시면 축구장, 아니면 연예인 행사를 좋아하시면 연예인 행사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 확보 및 차량 통제가 곤란하다. 참여 시민의 질서의식 부족, 전투경찰 등 경찰력의 지원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요원의 행사 진행, 주체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안전관리 부분의 예산 부족이거나 안전 및 경비 전문업체의 활용 미진하거나 행사 주관부서 직원의 행사, 의전, 안전 등에 관한 삼중고 등이 이 혼잡경비 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역 행사도 요즘에는 지역 축제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죠. 자, 대규모 군중, 혼잡경비라는 게 결국 군중들이 모이는 건데 대규모 군중 밀집 시에 효율적인 군중관리 원칙은 첫째, 밀도의 희박화. 제한된 면적의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1인당 이동 가능한 공간이 감소되어 사람과 사람의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따라서 혼잡이 야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동의 일정화. 군중들은 현재 자기 위치와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경쟁적 사태 해소죠. 질서를 지키면 남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껴서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 군중들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경쟁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시의 철저. 사태가 혼잡한 것을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 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지시의 철저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 시큐리티입니다. 요즘에 뭐 1인 가구의 발전으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홈 시큐리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TV 드라마에서 홈 시큐리티, 가구, 뭐 1인 가구 시큐리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날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동시에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위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안전, 안심에 대한 생각도 꾸준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홈 시큐리티를 위해서 첨단 도난 방지 기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되고 있는 강력범죄와 사회의 불신만연 풍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홈 시큐리티 영역이 이런 사회적 배경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불안감에 짓눌린 현대인들은 각종 안전, 보안 제도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가정의 안전 및 경비를 담당하는 홈 시큐리티가 점점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 시대적 배경.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늘날 시스템 경비가 도입이 되었고 경비의 과학화, 기술화가 시작이 되었죠. 1990년대 이르러 인력 경비와 무인 경비가 결합된 경비 토탈 경비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초창기에는 주로 기업체, 사무소, 회사의 경비 업무가 집중이 됐다가 최근에는 방법, 구금,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가정용 방범기기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 기능, 주로 기계경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시가 되어 있고 지금은 뭐 사실 통신회사들도 이미 하고 있죠. 홈 시큐리티에 뭐 KT, SK, LG에서 홈 시큐리티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외부의 침입이나 화재 및 가스 누출과 같은 비상경보가 케이블, TV에선을 통해 경비회사에 전송되면 경비회사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경찰서, 소방서, 가스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라디오와 TV 비상사태를 알리고 출동하는 시스템. 재택의료 서비스는 치매 등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노인 가구의 급증, 1인 가구의 급증 뭐 이런 것들이죠. 홈뱅킹, 실버 산업과 같이 홈스큐리티는 편리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토탈 종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제 홈시큐리티에서 타운시큐리티, 요즘에 뭐 타운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단독주택이나 개별 빌딩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방범 활동, 타운 중심의 타운 시큐리티도 큰 특징이 있고 선진국에서 서서히 일반화되고 있다. 타운 시큐리티 시스템은 오늘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방범에 대단히 유용한 시스템이고, 주로 타운이라고 하면 타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른 여러 가지 주거들이 합친 형태가 되겠죠. 해당 지역의 전 가구에 대한 각종 방범 센서와 방제 센서, 화재 감지기, 가스 누출 감지기, 비상 버튼, 그리고 이들 정보를 전달하는 홈 오토메이션 기기를 설치하고 전용 회선이나 전화 회선을 통해 전송되어 오는 각종 센서의 정보와 현관문 개폐, 그리고 입주자의 재택, 부재에 따른 문단속 사항을 중앙통제센터에서 집중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운 시큐리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층 빌딩 경비도 있죠. 보통 20층 이상의 경비의 건물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이 됩니다. 앞으로 고층 빌딩이 더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고층 빌딩에 대한 경비 시스템, 토탈 경비 시스템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화재 예방, 침입 탐지, 접근 통제, CCTV 감시, 경비 순찰 등을 둘 수 있고, 이는 건물의 규모를 고려해서 고층 빌딩 경비의 점검 시스템은 전자감시, 환경통제 시스템, 화재 예방 감지 시스템, 비상사태 확인 및 대응 시스템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더 고층 빌딩 경비, 지금은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재, 전자감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아닙니다. 오늘 반드시 제가 수업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분량이 되게 많지만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했던 것들은 아니면 기출문제에 최근에 나왔던 것들만 다시 한번 핵심 이론을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저와 함께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좀은 흥미가 낮은 수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는 없다. 어디서든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소리만 틀어놓고 아니면 PPT를 보면서 눈으로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중요도 분석. 경비원은 주택, 타운, 그리고 빌딩 경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중요성에 따라 경비 업무를 분리해야 된다. 자, 7등급 항상 중요하고 빈번하게 요구되는 사항, 한번 거꾸로 할까요? 1등급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요구, 2등급 유용하고 주기적인 요구, 3등급 유용하고 빈번한 요구, 4단계 중요하고 주기적인 요구, 5단계 중요하고 빈번한 요구, 6단계 항상 중요하고 주기적인 요구, 주, 계절, 7단계 항상 중요하고 빈번하게 요구되는 사항, 매일 몇 시간. 이런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요구되는 업무를 중요성에 따라 경비 업무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금융시설도 아주 경비원, 초원경찰도 들어가 있는 중요한 경비 업무 유형이죠. 금융시설의 위험 요소는 금융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는 첫 번째 강도가 있다. 그리고 절도, 현금 자동 지급기 절도, 야간 절도, 고객에 대한 공격, 납치, 강탈, 횡령 사기, 신용카드 사기, 통신망 사기, 대출 사기, 수수료 사기 등 여러 가지 서류 위조 등이 있고, 경비원들이 알아야 될 금융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금과 다른 기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확보, 금고에 대한 보호체계, 경보체계, 외부 압력에도 손상되지 않는 창문과 자물쇠, 내부 직원 통제, 기타 경비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치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설 안전관리를 보시면 경비 책임자 역할은 뭐냐? 방범체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방범설비 이상 유구의 점검 및 정비. 쉽죠? 눈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현금 수송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그리고 직원에 대한 방범훈련의 실시 및 방범기기 사용 요령 교육, 그리고 경찰과의 연락 및 방범정보의 교환, 그리고 폐점 이후 안전관리 강화. 자, 그리고 CCTV, 점포 내 출입문, 로비, 점포 외부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의 설치, 점포 규모에 따라 카메라의 수, 녹화 테이프 확보하고 관리 운영을 해야 되고,
범인 수사, 검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질의 선명도를 유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금융시설에는 현금 수송도 이루어지고 있죠. 현금 수송은 원칙적으로 현금 수송 전문 경비업 회사에 의뢰하고 자체 현금 수송 시 가스총 등을 휴대한 청원경찰을 포함한 3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현금 수송 시 통신수단 및 긴급 무선 연락망을 구축하고 직원 방범훈련에서는 전 직원 비상신고 장치, CCTV, 무인기계 설비 시설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신고조, 관찰조, 범인 대응조, 추적조, 현장 보존조 등을 편성하여 직원 개인별 임무 부여하고 주기적 모임을 가짐으로써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은행 강도가 뭐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1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자, 경비원 근무 요령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위치는 고객 등의 출입이 완전히 확인이 되고 경비원 측에서 먼저 의심스러운 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경계는 가능한 한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점포 내 순찰, 출입자의 감시 등 구체적인 근무 요령에 따라서 실시한다. 점포의 개점 직후 폐점 시간 전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 및 다액의 현금이 입출입되는 시간에는 특히 철저한 주변 경계가 실시돼야 된다. 연말 보너스, 기기 등 다액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기간에는 특히 철저한 경계가 실시돼야 된다. 요즘에는 실제로 현금으로 이렇게 일출금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빈도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된다. 저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숙지 업무들이죠. 경비원 교육 시, 휴가 휴식 시 경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대를 철저히 한다. 자, 그리고 경비원 근무 요령은 경계 중 중요 취급 사항은 부책 등에 기재하여 보존하고 사항에 따라서 방범 책임자 또는 경찰에 연락 조치한다. 근무 교대 시 취급 사항 및 경계상의 참고 사항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행동이 의심스러운 자 발견 시 기선을 제압하여 큰 소리로 외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상근자 혹은 방범 책임자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 경계는 점포 내 한정치 말고 외부에 대한 경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된다. 현재 금융시설 경비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이죠. 요즘에는 병원, 하스피탈 스큐리티라고 해서 의료보안도 있죠. 거기서 말하는 의료보안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의료보안, 경비는 조금 다른, 우리는 시설 위주의 경비고 거기서 말하는 병원 보안은 정보보호, 의료기록 등인데 어쨌든 경비 영역이다. 그것도 보안 영역이다. 경비 영역이라 보기보다는 보안 영역이다. 그리고 숙박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경비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의료시설 안전관리. 의료시설의 각 병실 및 시설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응급실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응급실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응급실은 24시간 개방, 일반인의 통제 없는 접근 가능하고 생명의 긴박성에 따른 폭력 및 기타 위해 요소, 각종 육체적, 정신적 환자들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상존을 하고 있다. 조제실 및 약품 창고,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도 특별히 보호 대상이 돼야 되고 의료시설 내 현금 인출기 및 주차 지역의 범죄 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비상사태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모든 위해 요소를 보안이라는 게 반드시 그렇죠. 사후에는 어차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시설에서 안전을 확인해야 될 것은 소화기, 소화전, 소화호스의 상태 점검을 해야 되고 산소 차단 밸브의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구, 경보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금연구역이나 위험지역을 알리는 표시의 상태 및 적절한 부착 위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 계단, 연기탑으로서의 이동 중 장애나 장애물의 점검, 시설 중요 지역의 지속적인 감시, 발생 가능한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순찰, 패트롤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호텔입니다. 호텔. 대표적인 게 호텔이죠. 숙박시설 경비부서입니다. 숙박시설 경비부서의 규모는 시설 내 근무하는 경비원의 규모는 객실의 수 외에 시설물의 물리적 크기, 직원의 수 등의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숙박시설에 속해 있는 지역이 높은 범죄 발생률을 갖고 있다면 이 시설 내부의 자체적인 경비조사 이외에도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자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경제적 성장 또는 침체, 기후조건, 그리고 경찰, 소방, 구급 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안전자원의 유용성 정도까지도 경비부서의 규모를 결정하는 때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 숙박시설 경비원의 임무입니다. 경비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시설 내부와 외부에 대한 순찰활동, 거기에 순찰활동에는 난선 순찰, 로비 순찰, 기본 순찰, 정선 순찰이 있죠. 이 순찰 시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됩니다. 건물 점검, 기물파손이나 조명,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점검하고 호텔 로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부비는 호텔 로비를 점검하고 그리고 불법 침입자 감시, 수상한 외부 출입자가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화재, 담배나 발암물 점검, 화재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폭발물 점검 그리고 기타 비상사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비원들의.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는 첫 번째 절도입니다. 절도는 숙박시설 경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고 고객들은 보통 현금, 신용카드, 보석류, 카메라, 기기, 절도범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훔칠 만한 가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죠. 보통. 규모가 큰 숙박시설에는 고객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개인 물품 및 시설 재산도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성매매죠. 수많은 여행객 및 이용자들이 잠시 체류, 특성상 성매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고객 재산에 대한 절도, 폭행, 그리고 마약의 사용과 판매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판매시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시설은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 큰 마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판매시설은 무엇보다도 고객들을 많이 유인시켜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결과로서 엄청난 인구와 차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상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항상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구급상황, 비상사태 및 범죄,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다. 판매시설의 문제 진단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손실예방 전문가 및 판매시설 실무 집행가 등은 이에 대한 전형적인 안전경비 사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자, 판매업자가 손실을 겪는 세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는 절도 등에 의한 외부적 손실, 부정직한 고용으로부터 인한 내부적 손실, 내부자 절도죠. 그리고 부주의나 경영의 잘못에서는 권리상의 손실이 있다. 그래서 고객의 절도, 그리고 내부 직원의 절도와 범죄, 그리고 경영상, 부주의상에 오는 관리상의 손실이 있다. 마트 같은 경우는. 자, 유해 요소 분석입니다. 유해 요소 분석. 문제 유형으로는 단순 절도, 불황자, 구걸행위, 자동차 범죄, 위조 수표, 신용카드 범죄, 점원의 절도, 소매치기, 야간 강도, 위조 지폐, 폭발물, 협박, 성폭행, 방화, 살인, 유괴, 음주설한 등 마트를 둘러싼 범죄, 비정상적인 문제 행동은 많다.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판매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수준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자주 발생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비 문제와 관련된 5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유해 요소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해 요소 분석에 대해서 배웠죠. 고객 및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 공공지역과 주차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재산 범죄, 폭력 범죄, 그리고 공공지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판매시설, 마트, 대표적인 게 마트죠. 마트에서 방어수단을 어떻게 확립해야 되냐? 첫 번째, 감시와 순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백화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경비원 또는 CCTV와 같은 기계장치를 통한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방법이죠. 범죄자들은 자신이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여길 때 물건을 훔치기 때문에 경비원 및 CCTV 등이 자신을 주위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초보 절도자들의 절도 의혹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감시 및 순찰이 가장 우선순위로 방어수단으로 확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보관소 안전관리, 순찰 경비원, 경찰서 등에 연결됨으로써 문제를 제거하고 시설 내의 현금보관소에는 경보 위에 장소적 안정성과 출입 통제가 기타 순찰 강화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전문적 강도범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이의 경우에는 전문 현금 수송 경비원 및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시, 모의 훈련이죠.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범죄 상황과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모의 실험을 등을 경찰 등 전문기관과 유사하게 실시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개폐점 절차, 강도와 같은 잠재적인 범죄는 판매시설의 개점이나 폐점 시 항상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직원교육. 시설 내 모든 직원의 협조 노력은 안전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훈련된 직원은 침착하게 경보를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수상하게 배회하는 사람들을 감시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교육. 그럼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교육이죠, 교육. 자, 그리고 내부 범죄자. 판매 시설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 범죄자죠. 내부자 절도, 내부자 범죄죠. 부정직한 직원들에 의한 불법 행위는 외부 침입자에 의한 것 못지않게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판매 시설에 이 시큐리티 분석에 있어서 외부자에 의한 절도가 많으냐, 내부자의 절도가 많으냐를 비교할 만큼 내부자 절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은 시설 내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외부 침입자와 연결될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자, 내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로는 현금 등록기의 불법 조작, 물건 가격 바꾸기, 상품 절도, 직원의 사기 행위 등이 있고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 체계도 반드시 따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시설 있죠. 학교. 대표적인 게 학교, 학원 등에 대한 교육시설 경비가 필요하죠. 자, 학교에서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본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안전에 중점을 둔 위험 요소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분석 및 위험 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죠. 자,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과 훈련자를 교육시키는 공식적 프로그램을 두고 1년에 몇 번? 최소한 1회 이상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시설 내 부서별, 개인별 경비조사를 실시하고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내부 직원들, 교직원 등을 통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가 설정된 홍보문의 배포와 부착이 필요하죠. 광고, 안전에 관련된 홍보문을 제작하고 경비부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서 광고합니다. 그리고 전화기용 보안 스티커를 마련해서 시설 내 모든 전화기에 경비 전화번호가 알 수 있게끔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출입문과 창문 등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여 일반 보안 스티커를 통해서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범죄 예방 프로그램 실시는 방범 활동 계획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죠. 계획, 준비, 방범 활동, 평가 및 측정. 쉽죠? 계획하고 준비하고 활동하고 평가 및 측정을 통해서 한다. 자, 특별 예방 활동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시설 내 살인, 강간, 폭력, 강도, 협박, 조직폭력 등과 같은 위험 요소로부터 개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입니다. 시설 내 자동차 절도, 차량 진입 절도, 침입 절도, 자전거 절도, 책과 가방 절도, 지갑 절도, 사무실 침입 절도, 개인 사물함 절도, 사기, 컴퓨터와 관련된 절도, 들치기, 반달리즘 및 시설 내에서의 고성방가, 약물 납용, 무질서한 행동, 구걸 행위 등도 경비 대상에 포함이 되고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보통 3가지 수준으로 분류가 된다. 자, 물리적 방법, 적절한 조명 시설, 효과적인 담장 설치, 고급 자물쇠 및 안정장치,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과 감시 시스템이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절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시설의 규율 및 규칙, 그리고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한 허가 절차, 그리고 안전조사와 범죄인지 및 훈련을 통한 범죄 예방 정보, 그리고 인사적 방법이 있죠. 경비원, 주차 통제요원, 경비 아르바이트 학생, 시설물 등과 주거 지역에 대한 감시요원, 범죄 행위에 대한 보고 및 행위 저지에 적극적인 임무를 맡는 사람에 대한 인사적인 방법이 있다. 따라서 교육시설의 보호는 물리적, 절차적, 인사적 측면을 기술적으로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범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경비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어쨌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변보호입니다. 신변보호, 뭐 경호라고도 하고 신변보호라고도 하죠. 자, 목적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보호돼야 될 사람을 외부의 공격자에 의한 납치나 암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경호의 대상으로는 정치가나 기업 총수, 그리고 외교관 및 종교계 인사, 연예인 등이 해당이 되고 경호 업무의 목적은 요인에 대한 납치, 혼란, 암살 등 신체적인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질서 유지 및 요인의 권위 유지 등을 도모합니다. 자, 요인 경호 업무는 주로 국가기관에서 행하고 있지만 점차 민간 경비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서 개인적으로도 신변보호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 신변보호를 하면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위협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경호를 책임지는 관리자는 회사나 개인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 가능성을 인지해야 된다. 어떠한 안전 프로그램도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명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경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경호 프로그램에 있어서 장기적인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은 경호 계획 수립에 달려 있다. 경호 계획은 실용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고 경호 계획은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신변보호나 경호 쪽은 여러분들 경비지도사를 준비하면서 보통 2차 과목의 선택을 뭐합니까? 보통 90%가 경호학을 선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호학 부분에도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눈으로 가볍게 확인을 하고 경호학 2차 과목을 준비를 할 때는 통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민간 경비론을 준비하면서 경비업법과 연계되는 부분, 경호학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2차 과목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과목에서 얻은 지식으로 민간경비론을 대했으면 좋겠다. 민간경비론을 우선시해서 민간경비론으로 경비업법이나 경호학을 2차 과목을 대하지 말고 2차 과목을 우선시해서 2차 과목 위주로 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민간경비론에 나온 내용들을 확인하면 경비도사 준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간 5년간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간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 거죠. 자, 한번 기출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혼잡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이죠. 혼잡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경계하고 예방하는 재방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행사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질서 유지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비업법에 혼잡 경비를 경비 업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혼잡 경비를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유도 경비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9강째인데 한강 10강만 남겨두고 있죠. 9강까지 왔는데 이 문제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답이 몇 번이 될 것 같습니까? 자, 답은 너무나 쉽게 4번이죠.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서 경비업의 종류와 유형에서 혼잡 경비라는 건 없죠. 그죠? 형식상 경비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경비업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쉽게 이 문제도 풀어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24번 문제인데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는 것은이죠. 자, 비상사태 발생의 책임 소재 파악나 출입구와 비상구, 위험지역의 출입 통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 조치의 실행, 외부 지원기관, 경찰서, 소방, 병원 등과의 통신 업무. 자, 경비원이 해야 될 첫 번째 경비원의 업무로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눈에 들어오십니까?
답은 뭐 너무나 쉽게 가번이죠. 비상사태 발생의 책임 소재 파악이라든가 책임 소재 조사라든가 수사 뭐 이런 것들은 뭐 관리자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경비 책임자나 관리자가 해야 될 것이고 경비원의 역할로서는 뭡니까? 출입구와 비상구, 위험 지역의 출입 통제,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 조치의 실행, 그리고 외부 지원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통신 업무를 해야 된다. 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번 유형이 오늘 9강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특히 더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눈으로 익힌 것들이 어떻게 기출 문제로 나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떤 정도 수준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실제로 경비조사, 민간경비론을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풀 수 있는 요령은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대한 양을 공부할 때 기출 문제 풀이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015년 문제 보겠습니다.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 시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사람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나. 건물 내 폭발물에 의한 위협이 발생되었을 때 경비 책임자는 경찰과 소방서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다.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신속히 파악한다. 라. 폭발물의 폭발력 약화를 위해서 모든 창과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자,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그 넓은 강의 유형 중에서도 한 가지를 강조했죠. 여기서 모든 창과 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창과 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아둬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라번이 되겠죠. 폭발물의 폭발력 약화를 위해서 모든 창과 문은 닫아둬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눈으로의 학습을 위해서 가, 나, 다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사람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건물 내 폭발물에 의한 위협이 발생되었을 때 경비 책임자는 경찰과 소방서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의 명단을 신속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놔야 되죠. 자, 2016년에 한 가지가 나왔죠. 한 문제가.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비상계획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출문제로 한번 우리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지휘부의 지정, 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죠. 언론을 차단해야 되느냐, 라, 비상시 사용될 장비, 시설의 위치 지정. 자, 비상계획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고 문제를 풀면서 비상계획서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자, 비상계획서에는 명령지휘부에 지정해야 되고 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해야 되고 비상시 사용될 장비와 시설의 위치를 지정해야 됩니다. 자,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못하죠. 그래서 다른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다. 비상계획서를 배우지 않아도 문제 푸는 요령으로 뭐 표준화된, 똑같은, 아니면 무슨 차단, 누구 많이 뭐 이런 단어들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2017년에 한 문제 나갔습니다. 대규모 상업 주거시설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민간경비의 양도 실제로 학습하게 되면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나 핵심 강의로 요약을 해서 풀고, 자, 일단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상업 주거시설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감소된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나, 대규모 상업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다, 대규모 주거시설 내 방범과 위험 관리는 경찰에 의해 수행이 된다.
아하, 민간경비. 자, 라 대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 문제를 풀었을 때 긍정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라 말고는 없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라번이 되겠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 옳게 한번 고쳐볼까요? 자, 일반적인 수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라번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뭐 대규모 시설의 경우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뭐 필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가번 한번 고쳐. 대규모 상업시설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감소됩니까? 아니죠. 항상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규모 상업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일반인들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상업시설의 물건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고객이 일반인들인데 일반인들의 차단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내용상 다 대규모 주거시설 내 방범과 위험 관리는 경찰 아니죠. 주거시설 방범과 경찰은 뭐 이미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개념에서도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쉽게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에 네 문제가 나왔죠. 먼저 국가 중요시설에 관한 설명을 자, 2018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먼저 빨리 풀어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각급 시설에는 청와대, 오늘 했던 내용이죠. 국회의사당,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등이 있다. 나급 시설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은행 본점이 있다. 다급 시설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한국은행 각 지역 본점 등이 있다. 기타급 시설에는 중앙부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행정 및 산업시설 등이 있다. 자, 답을 찾았습니까? 자, 이런 문제에 답을 못 찾으시면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이와 관련된 강의안이나 설명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답을 못 찾은 경우. 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이죠, 나번. 한국은행 본점, 뭐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본점은 가급입니다, 가급. 가급 시설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 중앙청사, 국방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행 본점이 각급 시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각급 시설물, 지금 낙급 시설물에 각급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각급, 다급 시설물에 뭐 각급이 들어간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못 외우겠다. 이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확실하게 각급은 외워두시는 게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 요령으로서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먼저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먼저 풀어보십시오. 21번 경비시설물의 물리적 통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최근에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감지 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경비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에 대한 경비 보호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아도 된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에는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 외부지역, 건물 내부지역이라는 세 가지 방어순으로 구분이 된다. 자, 뭐 배우지 않더라도 이걸 계속 경비조사 공부, 경비업법을 공부하고 경호학을 공부하고 법학개론을 계속 공부하고 민간경비론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학습을 하다 보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나번이죠. 경비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에 대한 경비보호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나번이다. 자, 29번이죠. 재예방과 비상계획 수립 과정. 재예방과 비상계획 수립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경비계획 수립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확인하고 틀린 경우는 이 기출문제는 오답 처리를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도 한번 적어봐야 된다. 자, 문제 인지, 목표의 설정, 경비 계획안 비교 검토, 전체 계획 검토, 경비 위해 요소 조사 분석, 최선한 선택. 답은 몇 번입니까? 가, 기역, 니은, 뒷글, 이을, 미음, 비읍. 나, 기역, 니은, 이을, 다. 자, 답은 너무나
눈에 보이게끔 이전에 했던 경비계획 수립과 경비계획 조사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어이구 답은 답원이 되겠죠. 기역, 니은, 미음, 경비위해 요소 조사 분석, 그리고 전체 계획 검토, 그리고 경비계획안 비계 검토, 그리고 최저간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절도의 경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주기적인 순찰과 감시 경비원 및 CCTV의 확충으로 경비 인력의 혼합 운영이 필요하다. 감사 부서와의 협조하에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직원의 채용 시 학력, 경력, 정가, 이념 등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사내의 현금 보관 금고는 외부인의 접근에도 유의하여야 된다. 뭐 가번 맞는 얘기죠. 나번 뭐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경비원의 업무 역량에서 회계 감사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회계 감사 실시한다. 뭐 좋은 내용인데 답은 어떻습니까? 직원의 채용 시 학력, 경력, 뭐 정가, 범죄 경력 조회. 하지만 이념 등 신원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념 등은 조사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답변, 뭐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2019년 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20초를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먼저 풀어보십시오. 국가 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국가 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3지대 방호 개념은 1지대 주방어지대, 2지대 핵심방어지대, 3지대 경계지대. 3. 국가 중요시설은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4. 국가 중요시설의 통합방위 사태는 갑종, 을종, 병종 사태로 구분된다. 자, 답을 찾아냈습니까? 여러분,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3지대 방호 개념. 3지대 방호 개념에서 1지대는 뭐였습니까? 경계지대입니다. 2지대는 주방어지대. 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입니다. 그래서 3지대 방호 개념이 틀렸죠. 나머지 1번, 3번, 4번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죠. 국가 중요시설의 통합방위 사태는 갑종, 을종, 병종으로 한다. 오늘 학습한 내용이고 국가 중요시설은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변종사태를 고르는 내용, 그리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고르는 내용으로도 이전에 2015년 이전의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눈을 앞서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다. 2. 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 경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경비원은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폭발물을 제거한다. 경비원은 폭발물의 폭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창문과 문은 열어둔다. 답은 몇 번입니까? 찾았습니까, 여러분? 몇 번입니까? 뭐 기본적으로 절대 민간 경비원이 할 수 없는 거 수사, 조사, 책임자 조사. 그다음에 폭발물 제거.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폭발물 제거는 해당 폭발물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내용이죠. 답은 몇 번입니까? 너무 쉽게 3번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1번, 2번, 4번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눈으로 풀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으로 옮겨야 되고 또 한번 3번과 같이 간단하게 끝에 폭발물을 앞까지는 맞았죠. 경비원은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것까지 맞았지만 뒷부분 문제를 끝까지 안 읽는 사람이 틀리기 쉬운 문제죠. 신속하게 폭발물을 제거한다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틀렸다. 자, 또 먼저 여러분들이 눈으로 먼저 20초 빨리 풀어보십시오. 비상사태 유형에 따른 경비원의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진 발생 후 치안공백으로 인한 약탈과 방화 행위에 대비 2. 가스폭발 우려가 있을 시 우선 건물이나 장비를 고지대로 이동
3. 홍수, 폭우가 예보되며 우선적으로 침수 가능한 지역에 대해 배수시설 점검. 4. 건물 붕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벽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 자, 이것은 학습을 굳이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우선 물건이나 장비를 고지대로 이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을 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영역의 민간 경비 활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 다양한 영역의 민간 경비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방대하게 넓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기출문제 풀이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히나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다.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업법이나 경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의 유형은 국가 중요시설이라든가 테러, 비상계획, 재난계획, 폭발 이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앞쪽을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눈으로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파트는 이 부분은 오늘 배웠던 제9강의 내용은 2015년 이전과 이후의 기출문제 유형이 다루는 내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더 최근 기출문제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에서 재난과 테러가 최근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재난, 테러, 국가 중요시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자, 국가 중요시설은 보호구역을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누더라. 자, 국가 중요시설은 지정을 각급, 낙급, 다급으로 나누더라. 그러죠? 그리고 다 못 외운다면 각 급의 시설 종류는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그리고 통합방위 사태도 어떻게?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하더라. 이 세 가지도 다 모르겠으면 갑종 정도는 외워두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중대한, 상당한 이런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안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각종 업무 유형이, 경비 업무 유형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로 제10강 컴퓨터 범죄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